주어진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 제가 지금까지 법전 얘기하면서 태종이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걸 생각했다 그랬는데, 현실자로 와서 이 현실에서 지지 않는, 배신당하지 않는 능력이 뭐냐? 현장 논리에 매몰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현장 논리에 매몰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현장 논리에 매몰되면 큰 그림으로 갈 수가 없죠. 태종의 진짜 능력은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럼 전술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뭐냐? 태종이 이 강무나 사냥을 가는데, 이 조선시대는 이 강무라는 게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사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야전 기동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면은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백성이 고생한다,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이거 힘들잖아요. 군대가 지나가면 논밭도 밟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또 문간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말리고 말려요. 해주로 강무를 갔어요. 강무를 가는데 요즘 기동훈련 하니까 물자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뭐 보급품도 많이 갖다 날라야 되고 뭘 잔뜩 날라야 돼. 근데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요즘으로 말하는 임금 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번 사회다 보니까 임금을 주지 않고 무상 이게 노동력을 이제 징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공짜로 부리고 무상 착취하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물론 다 어느 정도 주어진 선에서 해요. 법이 있어요. 물론 법을 100%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어진 선에서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큰 행사가 벌어질 때예요. 이게 뭐 군대가 오고 왕도 직접 오고 뭐 정승 대신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수령들, 감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매일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보급품 갖다 줘야 돼. 근데 지금처럼 상업사회가 아니고, 지금 같으면은 징발을 해도 뭐 트럭 조합에 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운수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딜을 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농사 짓는 백성들 불러다가 야 이거 해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관들이 가서 전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뭔가 과잉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전하 지금 민원이 잔뜩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 한다고 나르다가 백성들이 지금 뭐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 이걸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힘든 건 알지만 이 국방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 백성들이 힘들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다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니들이 희생해야지, 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하들이 와서 전하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을 위해서 세금을 2배로 올려야 된다.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중요한데 정말 세금을 2배로 올리자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럴 때 태종이 참 천재인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강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시만 내면 되잖아. 여기서 굳이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왜 따집니까? 갑자기 확 오버하면서 나 다신 안 와. 야, 내가 이게 다 국방하는 것도 백성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백성이 그렇게 고생한단 말이야? 나 다신 안 와 이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완전 감동이잖아. 전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다신 안 와 그러니까 만세 불렀죠. 뭐 만세, 정말 훌륭하신 왕입니다.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끝났어. 돌아왔어.
근데 군사훈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가요. 갑자기 신하들이 아니 전하 작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따져야죠. 아까처럼 뭐 나는 무인의 아들이야, 뭐 나는 무술 공부 안 했어, 이런 거를 따지면은 안 되지만 이건 국가 정책이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전하 작년에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조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니? 안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태종의 해법은 해주에 또 가면 해주 사람이 고생하니까 딴 동네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간 김에 말 타고 사냥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니까 이렇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주었지 하냐면 군사훈련은 할 수 있지만 왕이 개인적으로 사냥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종이 무서운 게 이럴 때 어떡할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그 왕이 스포츠도 못하냐, 왕이 존귀하니까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따져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말싸움이 돼서 안 끝나요. 전하, 당신은 이 먹고 입는 거 하나하나가 백성의 피와 땀입니다. 군사훈련하느라고 백성의 말을 징발하고 먹을 거 징발하는 건 참겠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냥하는 건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싸움에서 끝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제 태종은 딱 제가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사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을 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국왕의 도리와 의무를 갖고 덤비는 거예요. 여기선 이겨봤자 손해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밤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날름 새벽에 뛰어나가서 신나게 사냥하고 돌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전하 이러면 됩니까? 했잖아. 뭐 스키 탔는데 뭐 매일 탈 것도 아니고 전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나 반성할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술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대의명분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를 찾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사냥을 갔어요. 신하들이 이제 지난번에 당했잖아요. 그 새벽 야간 사냥에 당했거든. 이제는 미리 덤빕니다. 전하 사냥은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이제 수법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또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목표는 뭐예요? 국가의 무슨 국방 재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상소를 올린 신하한테 네 말이 다 맞다. 다 맞다. 훌륭하다. 여기는 지금 야외 아니냐? 응? 야외인데 그 저 훌륭한 말인데 이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에 갖춰서 상소문 쓰고 하는 거야 되겠냐? 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훌륭한 얘기 문서를 올리지 말고 그냥 와서 말로 해. 절차 생략. 여기는 지금 야전이니까 형식 안 차려도 돼. 말로 해. 누가 찾아오겠어요? 글로야 탄원서를 올리지만 왕한테 면전에다 대고 사냥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끝내고 자기는 사냥을 신나게 즐기고 돌아옵니다. 이런 게 현실적인 건데 절대로 모든 것을 현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목표가 뭐냐? 내가 이번에 하는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거냐? 1차원적인 거냐? 2차원적인 거냐? 이거를 정하고 덤비는 게 태종의 무서운 능력이야. 자신의 강점이 자신의 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왕위를 빼앗긴 것도 이분은 왕이 되어서도 장군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장군의 마인드를 왕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노려서 태종은 왕이 됐거든요. 태종의 장점은 인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고 사람 보는 거는 자기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잘못된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꼭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쇼하고 막 연기하고 그럼 신하들이 막 맞춰주고 아이고 또 시작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엔 안 먹히는 거예요. 실제로 리더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중에 조선 시대에 요런 거 제일 잘한 사람이
태종 후에 조선 후기엔 영조가 제일 잘해요. 아, 이분은 정말 비상해요. 그래갖고 막 이게 사람 가지고 놀고 막 사람 뒤통수치고 이런 거 너무 잘해. 근데 86세까지 왕을 했잖아요. 너무 오래 왕을 하니까 그 수법이 나중엔 안 먹혀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먹히는 거야. 다 알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늘 강의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자는 노느라고 죽는 게 아니라 사냥하다가 죽는다. 누구든지 최고의 약점은요, 자기의 장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어느 날 나는 백수의 왕이야 쿨쿨 자다가 적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닙니다. 사냥하다가 갈비뼈 부러져서 죽고 다리뼈 부러져서 죽고 지쳤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이 바로 극한의 단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리더든지 자신의 강점을 과다하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강점이 자신의 한계를 만든다. 이것을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창조하고 노력해야 된다. 정 안 되면 태종처럼 세종한테 넘기는 거예요. 태종은 나중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양해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세종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그냥 나 재밌게 살래. 그래갖고 양위하고 4년 동안 살았는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4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옛날이니까 맨날 사냥 다니고 뭐 집 짓고 뭐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태종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강점이 자기의 한계를 만든다는 걸 알고 또 대응책을 찾았더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태종의 리더십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치가로서의 태종, 국왕으로서의 태종,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리더십 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이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방법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근본 원리를 생각하셔서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